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제는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 앉자마자 마스크를 내리거나 사우나 탈의실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경우를 보면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데요.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어떤 경우가 단속 대상인지 또 예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고무발판 설치를 계획했지만 올해 한 건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부부 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기존의 방과 후 교실을 보완한 직영 돌봄 교실이 내년부터 중구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나눔의 온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자치단체가 100% 지원하는 중구의 초등 돌봄 교실이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중구형 모델의 전국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흥인초등학교에서 첫 선을 보인 중구형 초등 돌봄 교실. 전국 최초의 자치구 직영 운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평일엔 오전 7시 30분, 방학 때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저녁 시간 돌봄 공백을 보강한 것으로 저녁 식사도 제공합니다. 또 입퇴실 문자 전송 서비스와 1교실 2교사제, 로봇 코딩 같은 양질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난 7월 이용 학부모 3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9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덕수와 장충, 충무초를 더해 8개의 지역 내 공립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이제 내년 3월 되면 그 건물이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조차 없는 신당초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8개 학교에 모두 저학년 중심으로 학교한 돌봄이 만들어지고요. 중구형 초등 돌봄은 하교 시간이 오후 5시로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반쪽짜리 돌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존의 방과 후 교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만족스럽고 또 전담 선생님들도 만족스럽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모델이 아닐까.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복지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지자체 협력 돌봄 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구형 돌봄 모델이 전국에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구의 돌봄 교실은 현재 교육청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운영하든 학교가 운영하든 현재 반쪽짜리 돌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대통령과 모든 정당이 공약했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중구는 내년에 직영 초등 돌봄 교실이 8개로 확대될 경우 40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발빠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취약 승강장에 고무 발판이 설치되기로 예정됐는데 올해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총 380건. 사고가 지속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30개 역사 승강장을 전수조사해 승강장과 전동차 간 간격이 70mm 이상인 곳에 대해 고무 발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설치 실적은 전무합니다.
올해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등한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고무발판 설치 예산을 6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역사 꾸미기, 국제 지하철 영화제 물론이고 안전성 문제는 뭐 이렇게 좀 방관하면서 이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거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거는 우리 교통공사로서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검토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역사 구조 문제로 빠른 발판 설치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역사라도 굴곡에 따라서 어떤 건 간격이 크고 어떤 거는 또 작게 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차의 진동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동식 안전발판이라는 것들이 원래는 제시가 됐다가 그것이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검증이 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시행착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그럼 대안이 뭐냐 그 대안에 대한 마땅한 안을 찾지 못해서 이제 그런 점이 있었고요. 이 같은 안전 문제 지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빠른 반영을 통해 발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91명 늘면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초 70일 만에 최다 기록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새로 들어온 감염 사례 살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용산 국군 복지단과 관련해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어제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군인 5명과 군무원 6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22명입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해서도 격리 중 4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4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동작구 카페 관련 확진자는 6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종사자 2명과 방문자 7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사와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 초등학교 등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는 마스크 쓰기 의무화도 본격 시행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합니다. 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중점, 일반 관리시설 모두 23종입니다. 먼저 중점 관리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모두 9곳입니다.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모두 14종으로 PC방과 결혼식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목욕탕과 수영장의 경우 물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과 종교시설, 콜센터 등도 의무 착용시설에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이 턱스크도 부과 대상이고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입가리개도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끝으로 지자체마다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1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9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162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서울에서 74명, 경기에서는 36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서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명대로 진입한 가운데 이달 들어 일평균 확진자가 지난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1일 확진자는 74명으로 서울 지역에서 70명대에 들어선 건 지난 9월 초 이후 70일 만입니다.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직장 등 일상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서울시 1일 확진자는 평균 43.5명으로 지난달 일평균 확진자 21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송파구에서 고추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두건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한데 모였습니다. 정성을 담은 손길로 휘젓는 주거 끝에선 붉은빛의 먹음직스러운 고추장이 빚어집니다.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만든 고추장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어려운 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를 했고요. 약소하지만 마음 담은 고추장 드시면서 따뜻한 겨울 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송파구 삼전동에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영양 지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당초 삼전동 전통축제인 삼전 나루터 마을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 등 지역 13개 주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과 회원 100여 명이 고추장을 직접 담그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 축제를 취소하고 이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만든 고추장은 송파구 삼전동을 비롯한 관내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동 지역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칫 코로나19로 더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절인 배추를 분주히 나르고 붉게 물든 양념장에 정성스럽게 버무립니다. 배춧잎 사이사이에 속재료가 채워지고 어느새 맛깔스러운 김치가 완성됩니다. 김장에 나선 이들은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거워요, 봉사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모두 다 따뜻한 겨울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2,000포기. 충북 지역에서 배추와 고춧가루를, 나머지 속재료는 지역 재래시장에서 공수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 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요즘, 나눔으로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강동 지역 어려운 이웃 30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강동구 새마을부녀회는 요양병원 어르신을 위한 손편지와 간식 전달 등 연말에도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도 공모에 신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구청으로부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파른 경사와 함께 빽빽이 들어선 주택과 차량 한 대조차 지나가기 버거워 보이는 이곳은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지난 2013년 뉴타운 구역 해제 이후 도심 노후도를 바탕으로 2015년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9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지만 정작 생활 인프라가 개선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마을 곳곳에는 벽화를 그려놓고
또 여러 문화시설이 들어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낡고 경사지고 빽빽하게 만들어진 지역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거치레를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전체를 뜯어고칠 수 있는 재개발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개발해야 되는데 왜 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지금 이런 동네 젊은 사람들 살겠어요? 다 좋은 데로 가버리고 옛날에 터잡아 사던 영광 한 마디로 살고 앉았지. 일부 창신동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4일 주민동의율 25%로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태. 아니나 다를까 지난 10일 구청으로부터 도시재생 지역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지금 공공재개발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예, 정부나 서울시나 구청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숭인 1동과 용산구 서계동, 구로구 가리봉동 역시 도시재생지구지만 이번 공공재개발 공모에 접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일부 지역 주민들도 공공재개발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토지주 등 소유자 54%의 동의율로 접수됐는데 중랑구는 곧바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입니다. 용마산 자락을 따라 조성된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낡았고 비탈길을 따라 조성된 골목길 역시 좁고 비좁아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재개발이 다 된 재건축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쪽만 남아가지고 올라다니기 힘드시고 소방도로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지어서 좀 편하게 좀 가고 싶다.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일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입니다. 면목동 527번지 일대로 전체 면적은 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 그간 개발 사업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지역으로 일부 주민들이 주축이 돼 동의서가 받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서류 접수에는 토지주 등 소유자 52%가 동의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으로 할 적에도 민영으로 하려고 할 때도 자발적으로 65% 이상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으로 이렇게 하면서 구청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지수 등 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하는지 살피는 겁니다. 이후 서류는 구청장 추천과 함께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도 좀 좁은 도로도 많고 폐기탈이고 서울시에서 뭐 검토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천을 해서 보내주려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 신규 지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최종 후보지는 내년 3월 발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가 3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심사와 의결, 조례안과 개회관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855억 8천만 원, 전년 대비 13.02%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지역 경제 회복 지원과 사회 안전망 확충, 서대문형 뉴딜 사업과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입니다. 특히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에 110억 원, 천연 충현 도시재생 사업에 8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02% 증가한 6,855억 8천만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의회는 이동화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최원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다음 달 17일까지 심사와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선 2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도 처리합니다. 차승현 의원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과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도서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3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이달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열어 한 해 동안의 집행부 업무 실적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자치구별로 연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에서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대문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는 기존대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버려야 합니다. 한편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수거되는 김장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양파나 대파 뿌리 등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 경매 바자회인 랜선 만나지 마켓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경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돼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소리꾼 신영희 명창 등 지역 명사들의 애장품이 경매로 거래됐습니다. 오늘 18일까지 열리는 바자회는 롯데문화재단 등 송파구 내 기업들의 후원 물품으로 진행됩니다. 경매나 바자회에 나온 수익금 전액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집니다. 내일이면 국내 코로나 발생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고 힘들 때 더욱 빛나는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마저 없다면 지난 300일은 역사 속 어두운 기록으로만 남을 겁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